칠판에 나가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긴장감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또 우리가 풀어봤을 때 그 문제는 안 잃어버리잖아요, 한번.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된 동기고, 애들이 어차피 그걸 하게 되면 발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애들이 틀렸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신 있는 걸 한번 해봐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면 그걸 또 지적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 단계에서는 그냥 자신 있는 부분,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부분, 그거를 한번 네가 직접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시간은 뭐 1, 2분 정도니까 애들도 그렇게 크게 뭐 무리는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잘 활용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애들하고 잘 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초등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중학교는 뭐 2주에 한 번 생각을 해서 애들이 이제 직접 찍게끔. 그러니까 뭐 강요해서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학원에서 이렇게 시키는 것처럼 모양새가 되면 오히려 부담감이 될 거고, 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를 봐주기 위해서 이거는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찍기 싫으면 강요해서 찍게는 안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더불어서 왜 니들이 이걸 찍게 시키려고 하는가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애들이 알면 조금 반응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려놓고, 근데 그거는 전체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 학원 홍보하기 위해서 쭉 올려놓는 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올라가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제가 권한을 주는 사람한테만 볼 수 있게끔. 초등 애들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학교 애들은 이제 창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표현한 거를 다른 애들이 볼까봐 그게 이제 가장 우려돼서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처음에는 막 요게 이제 몇 번씩 찍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에는 뭐 하라고 하면 자기 글씨도 못 읽고, 그러니까 그래서 찍어놓고 본인들을 한번 보여주면, 야, 네가 너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니 그 부분이 너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광고 부분에서는 건물의 벽면을 이용한 걸개 그림, 아주 큰 그 걸개 광고, 그 프랭카드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인접 학원과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본사에 있는 그 이미 초상권 침해가 안 되는 그 모델을 다운받아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같이 옆에 걸어놨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엄마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 모델 아주 획기적인 그 매서운 눈초리가 이근처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광고는 가끔 시행합니다. 아, 이때쯤 한번 해야지 해서 아파트 그 통로에 그 붙이는 광고는 그 시행하고, 가장 중요한 거,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재원생을 통한 광고예요. 그 재원생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너 애 데리고 뭐 줄게. 이 방법은 학원이 어떤 영업적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학부모한테 비치는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100점 맞으면 예를 들어서 운상 10,000원, 95점 이상은 5,000원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해서 그걸 아이들한테 PR을 하고, 그래서 광고 부분 그 세 종류로 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강사 부분인데, 강사는 저희가 6개월 이상을 한 선생님한테 안 맡깁니다. 바꿉니다. 왜? 어차피 저희는 프로그램을 움직이기 때문에 강사가 바뀌어도 프로그램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아이들을 흔들림 없고, 극히 일부 나는 저 선생님 좋았는데 왜 바꿔요? 라는 부모는 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설득시켜서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빨리 애한테 적응하는 어떤 사회적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뭐 가르치는 방법이 좀 틀리겠지만 어차피 프로그램상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강사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핵심 반은 갑니다. 끝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 강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희 학원에 잘 됐던 부분 하나는 탑반 운영제도입니다. 최고 클래스 애들을 어떻게 모이느냐. 그 방법은 이 근처 그 학원 근처에 있는 학부모들의 성향이나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파악한 다음에 최고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그 반이 편성되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가르친 다음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경세대회는 다 나가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교육시켜서 KMO나 KMC 나가면 위험하니까 IMC나 해서 그 등급별로 할 수 있는 단계별로 합격, 불합격 여부만 가질 수 있는 단위에 나갔다가 점차적으로 늘려서 그 KMC나 KMO, 장려상, 우수상 이 부분이 프랭카드 걸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나가주는 게 가장 탑반 운영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PR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 반 아이들 반에 2명, 3명이지만 그 반 아이들로 인해서 PR하는 효과가 몇십 배 크기 때문에 그 반은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반들은 앞서가는 수업 진행을 해야 해요. 그래서 보통 반야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2년 선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1은 중2, 중3 것 같이 가고요. 중2는 중3, 고1 것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가장 포커스는 고등학교 1학년 수원수투, 개정적인 수원수투에 포커스 맞춰서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최소한 수원수투는 한 3번 정도. 그 마지막 단계는 실력 정석을 풀고 가게끔 이렇게 합니다. 중3 때. 그래서 지금 굉장히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 반 아이들도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수원수투 기본 이상은 하고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탑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할 분담이 있어요. 상담생 같은 경우는 큰 눈에서 봅니다. 아이 하나하나.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 있는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바로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얘가 점수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가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하고 얘기를 해서 문제점 찾은 다음에 다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아이들한테 별도의 어떤 시상을 줘야 되는데 이게 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가지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매월 월초에 나가는 성적표 시상, 얼마나 잘 풀이과정 적었나, 그리고 점수는 좋았나. 맨 앞장 보면은 점수 추이랄지 아니면 예언 점수가 높은 아이들, 수익률 높은 아이들 해서 매월 초에 시상을 하고요. 2번째 시상은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 아이 수업 시간에 태도 좋았어요. 그러면 쿠폰 하나 주고, 얘 나빴어요 하면 쿠폰 하나 빼고, 이렇게 해서 월 초에 본사에 했던 옛날 시장 있죠. 그거 하다가 얘는 너무나 장기간에 걸쳐서 가끔 하니까 효과가 미비해서 저희는 그냥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번째 달 하는데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걸 게시판에다 게재를 해놔요. 몇 개 이상은 뭐, 몇 개 이상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막 거기 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물론 포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은 동조 차원에서 별도로 저희가 이제 생각도 해주고 시상도 하고 그러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첨삭 시간 2가지 형태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첨삭실 가서 하는 반도 있고, 하나는 교실 강의실에서 하는 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강의실에서 수시로 와가지고 첨삭 바로바로 해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 반에 따라서 잘하는 반 아이들은 그냥 여기에서 하고, 못하는 반 아이들은 첨삭실에 가서 첨삭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사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하기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원화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학생들을 수행률이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어떤 과제를 하나 안 해왔다. 그럼 500원 벌금. 근데 그 500원 벌금은 그 아이가만 무는 벌금이 아니고 강사도 500원 벌금 냅니다. 새 아이가 안 했다 그럼 1,500원이면 강사도 1,500원. 한 달 토탈 내보니까 강사 기껏해야 5만원 내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피자 한 2판 정도 모일 정도. 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내가 10,000원 모이면 20,000원이잖아요. 그럼 그 모이면 이게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피자 사 먹습니다. 그 돈으로. 근데 엄마들도 거기에 대해 부정적이진 않아요. 우리 아이가 잘못으로 500원 냈네? 그런데 강사도 500원 내네? 그러면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 좋습니다. 시간 좀 지나니까 애들이 정해요. 책상 의자 안 놓고 나가면 500원. 지각하면 이제 1분당 100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합의해서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습 분위기랄까, 지각, 결속, 과제 수행,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반이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반도 있어요. 왜? 못하는 반 아이들 그거 하면 다 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거. 그러나 조금 중상 이상은 그 방법 제도를 쓰면은 알아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예지 않을까. 그 자유학기제에 관해서는 저희 학원 주변에는 뭐 이렇게 전 학교가 다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은 없는데, 저는 자유학기제라는 그 시행하든 안 하든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중간고사 준비하고, 별도 교재도 준비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내일 시험 봅니다. 내일하고 그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저희들이 출제해서 시험 봐서 시상도 하고요. 그래서 똑같이 책도 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준비했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일부 부모님은 왜 시험 안 보는데 시험 봐, 왜 책 사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얘네 시험 안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봐야 되니까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단 교재비는 추가됩니다. 라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